200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칠흑 같은 밤, 한국 축구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숙소 이탈 음주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우승 트로피 뒤에 가려진 1년간의 국가대표 자격정지라는 가혹한 시련, 그리고 독사라 불릴 만큼 지독했던 승부사의 반전 매력까지. 오늘은 김상식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산수 시절의 기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의 모든 뜨거운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축구TV 24시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축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독사와 카드캡터입니다. 1976년생인 그는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등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들과 동시대를 풍미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카리스마를 경기장에서 뿜어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대 공격수의 숨통을 조이는 끈질긴 데인마크와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투지는 그에게 독사라는 별명을 선사했고, 때로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퇴장마저 불사하는 저돌적인 플레이로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유의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존칭을 붙인 식사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과거 미니홈피 시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절친 박지성에게 지성아, 퍼거슨 감독님한테 한국에 싸고 좋은 미드필더 하나 있다고 말 좀 잘해줘 라는 농담 섞인 글을 남긴 일화는 지금까지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의 유쾌한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선수 경력은 그야말로 우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9년 성남 1화에서 데뷔한 이후 광주 상무를 거쳐 전북 현대에 이르기까지 K리그 통산 458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무려 5번의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특히 성남과 전북이라는 당대 최고의 클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8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한 것은 그가 단순한 거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중심을 잡고 승리를 가져올 줄 아는 영리한 살림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를 누볐고 2번의 아시안컵에서 3위에 오르는 등 태극마크의 무게를 견디며 한국 축구의 허리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했던 그의 커리어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2007년 아시안컵 당시 발생한 음주 파동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중 인도네시아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그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과 협회 주관대회 출전정지 2년이라는 유례없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축구선수로서 가장 정점에 있어야 할 시기에 닥친 이 시련은 그의 선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비록 소속 클럽인 K리그 경기는 뛸 수 있도록 징계가 완화되었지만 팬들의 싸늘한 시선과 자책감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김상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졌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0 중반의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으며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탠 장면은 그의 인간적인 성장과 축구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경기장에서만 열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구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학구적인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그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대학 축구 선수들의 학교 생활 태도와 운동 스트레스의 관계였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몸으로만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심리와 환경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해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력은 훗날 그가 지도자로 변신했을 때 선수들과 소통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는 성남 시절 동료로,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과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코치와 제자로 인연을 맺었던 과거는 김상식 감독이 걸어온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거친 승부사의 기질과 부드러운 유머 감각, 그리고 뼈아픈 실수와 화려한 부활까지 경험한 김상식.
선수 시절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그 지독한 독사 같은 집념이 이제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벤치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승화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북 현대 감독 시절 팬들과의 갈등과 성적 부진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는 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2007년의 실수로부터 배워 2012년의 영광을 되찾았듯이 한국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베트남에서 다시 한번 축구 인생의 정점을 찍으려 하는 김상식 감독의 도전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선수 시절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쓰러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선수 생활에 화려한 막을 내린 김상식에게 축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13년 정든 그라운드를 떠난 그는 곧바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쌓기 위해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선진 축구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며 지도자 수업을 받은 그는 친정팀인 전북 현대의 코치로 합류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내공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아시아 축구연맹의 P급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2021 시즌을 앞두고 전북 현대 역사상 최초의 선수 출신 내부 승격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이는 전북이라는 거함을 이끌 적임자로 구단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시대가 열리며 그는 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화끈한 공격 축구, 이른바 화공을 선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경기 2골 이상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겠다는 호기로운 포부였습니다. 실제로 부임 첫 해인 2021년 그는 K리그1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듯 보였습니다. 선수와 코치 그리고 감독으로서 모두 우승을 경험한 K리그 역대 세 번째 인물이자 전북 최초의 인물이 되는 영광을 누렸고 그해 K리그1 최우수 감독상까지 휩쓸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화공은 통계적으로는 38경기 71득점이라는 준수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점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운영에 치중하다 보니 경기 흐름은 답답해지기 일쑤였고 팬들은 이 우승이 김상식 감독의 전술적 역량보다는 전북이라는 팀이 가진 압도적인 선수단의 개인 기량에 기댄 결과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상식 감독은 당시 유럽을 호령하던 토마스 투헬과 크리스토프 갈티에의 전술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으나 필드 위에서 구현된 축구는 창의적인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적인 안정감에만 매몰된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2022 시즌에 찾아왔습니다. 5년 연속 K리그 정상을 지키던 전북이 숙명의 라이벌 울산 현대에게 우승컵을 내주게 된 것입니다. FA컵 우승으로 가까스로 체면을 칠해하긴 했지만 전북 팬들의 자부심은 이미 크게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전소점이 희한함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스타 플레이어들의 포지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승호와 같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에만 고립시킨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구단은 그에게 재신임을 보냈지만 이는 오히려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전북 현대라는 명문 구단에서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400명의 팬이 구단 사무실 앞에서 김상식 감독과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기장 곳곳에는 비판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때 식사마로 불리며 추앙받던 영웅은 어느새 팬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2023 시즌이 시작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개막 후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는 부진 속에 팬들은 급기야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는 극단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버스 앞에 선 팬들의 차가운 시선과 고함 속에서 김상식 감독이 느꼈을 고립감과 압박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4일 리그 10경기 만에 6패를 기록하며 팀이 10위까지 추락하자 그는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7년의 코치 생활과 2년 남짓한 감독 생활을 통틀어 전북에 쏟았던 그의 열정은 이별의 순간만큼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실패 원인을 실전 경험의 부족과 명문구단 전북이 주는 막중한 압박감, 그리고 리빌딩 과정에서의 세대교체 실패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추스르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
다시 한번 현대 축구의 흐름을 공부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는 2024년 5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부임이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쓰라린 경험은 그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었습니다. 전술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선수들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의 새로운 철학은 이제 베트남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K리그에서의 마지막은 뒷모습이 쓸쓸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단단해진 김상식 감독은 이제 동남아의 용이라 불리는 베트남 축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못다 핀 화공의 꽃을 베트남에서 만개시킬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그의 전술판 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축구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인간미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전북 현대에서의 마무리는 비록 팬들의 거센 비난과 함께 버스막기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으며 상처로 끝났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닌 깊은 학문적 소양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춘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용인대학교에서 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의 학위 논문 주제는 대학 축구 선수들의 학교 생활 태도와 스포츠 스트레스의 관계였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경기장 위의 결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삶의 균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시각은 선수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낙천적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과거 싸이월드 시절 절친 박지성 선수에게 지성아, 퍼거슨 감독님께 한국에 싸고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고 전해라 라며 너스레를 떨던 일화는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그의 커리어에 항상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아시안컵 당시 음주 파동으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는 그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거쳐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며 2012년 다시 태극마프를 달았고 결국 2014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기여하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의 투지와 회복 탄력성은 현재 베트남 축구가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질일지도 모릅니다. 전북에서의 실패 원인이 전술적 유연성 부족과 위기 관리 능력의 미흡으로 지적받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뼈아픈 경험은 김상식이라는 지도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24년 3월 홀로 유럽으로 건너가 선진 축구의 흐름을 직접 체득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과거의 영광이나 이름값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제 식사마라는 존경 어린 별칭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을 베트남에서 펼치려 합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가졌던 그 날카로운 통찰력과 선수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따뜻한 소통 능력을 결합하여 박항서 감독이 읽어놓은 베트남 축구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신태용, 박항서 등 한국인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쓴 성공 신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을 넘어선 진심 어린 소통과 선수들과의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상식 감독 또한 전북 시절의 아픔을 거름삼아 베트남 선수들에게 단순히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이 아닌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함께 꿈을 꾸는 멘토로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공격 축구인 화공을 꿈꿨으나 미완으로 남았던 그의 철학은 이제 베트남의 붉은 전사들과 함께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완성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축구는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데이터와 전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뛰는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자신의 논문에서 밝혔듯 선수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싸이월드에서 보여준 유머러스함으로 긴장을 완화하며 독사 같은 집념으로 승리를 쟁취해내는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K리그의 화려한 우승컵과 뼈아픈 경질이라는 극과 극의 경험을 모두 마친 그에게 베트남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자신의 축구 인생 전체를 증명해야 할 최후의 전장입니다.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한때 한국 축구의 중심에서 논란과 찬사의 중심에 섰던 이 남자가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영웅으로 거듭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진심이 베트남 선수들의 가슴에 닿는 순간 우리는 박항서 매직을 잇는 식사마 매직의 서막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련을 딛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김상식 감독의 앞날을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축구TV 24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 축구 성공 가능성과 그 이유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축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